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고 아름다운 몸매를 위해서 닭가슴살을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닭가슴살 많이 드시는 분이 운동하다가 더 이상 이제 근육 증가가 되지 않고 또 닭가슴살에 질렸다 하시는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닭가슴살 대신에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더니 오히려 더 근육이 증가하고 체지방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닭가슴살과 샐러드와 약간의 방울토마토를 드셨던 분인데요. 저는 과일을 500g에서 1kg 정도 더 늘리게 했습니다. 과일을 먹는다고 무슨 근육이 늘어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좀 잘 될 겁니다.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다른 동물의 이 살을 먹어서 또 내장을 먹어서 근육을 만듭니다. 초식동물도 있죠. 소나 코끼리, 하마 같은 초식동물은 이 풀을 잘 소화시켜서 근육을 만들고요. 또 원숭이나 고릴라, 침팬지 같은 이런 동물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동물들인데요. 이들은 과일의 열매, 나무의 열매를 주식으로 먹고 근육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서 신진대사에 도움이 되게 근육을 잘 합성해야만 근육이 되는 거지,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백질을 과하게 먹어서 벌크업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지나치게 근육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헬스 트레이너 분들, 또 운동 관련되신 분들 중에는 과한 단백질 섭취로 간과 신장에 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는 적정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려면 근육을 잘 합성해야 되는데요. 평상시 과일 섭취나 채소 섭취가 잘 이루어지지 않던 분이 과일 섭취를 하면서 충분한 비타민, 미네랄, 과일 영양소, 또 채소 영양소가 들어오면서 근육이 잘 합성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대부분 운동을 해야겠다, 근육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분들은 체지방이 많은 분들이죠. 또 내장지방도 많은 분들입니다. 이게 잘 빠져나가고 간의 기능이 정상화가 되면 이제 근육을 합성하는 쪽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줍니다. 평상시 과일, 채소 섭취가 너무 적은 분들은 이 식단 변경으로도 근육질 몸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채식 보디빌더들도 많이 먹는 음식이 있죠. 보디빌더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음식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채식으로도 보디빌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콩단백질, 두부, 렌틸콩, 병아리콩, 이 콩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챙겨서 드시고요. 버섯에 있는 단백질, 해조류의 단백질, 녹황색 채소의 단백질, 그리고 견과류의 단백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꼭 고기나 동물성만 있는 게 아닌 거죠. 저는 견과류에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견과류에는 지방만 있는 게 아니고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아주 좋은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버섯의 섭취량을 좀 늘리고 견과류의 섭취 좀 늘리시고 과일, 채소를 좀 충분히 드신다면 우리 몸에 알맞는 근육은 잘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꼭 동물성 단백질, 닭가슴살 요게 아니고요. 식물성으로도 충분한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내 몸에서 간이 단백질을 잘 합성할 수 있는 형태로 내 몸을 만드는 것, 이것에 더 포인트를 두시면 되겠습니다. 과일 값이 많이 비싸졌다 보니까 선생님, 요즘 어떻게 과일이 너무 비싸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하는 분들에게 아주 저렴한 가성비 좋은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일값이 많이 올라도 여러분, 바나나는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또 양배추도 한때 좀 많이 비쌌지만 그래도 바나나와 양배추를 사는데 한 10,000원 정도면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000원어치만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또 작은 돈일 수도 있는데 요즘 식당 가면 한 끼 식사가 보통 평균 10,000원으로 볼 수 있잖아요. 자, 이 바나나와 양배추만으로도 거의 아침 식사 일주일 분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 한 개와 또 양배추 한 200g 정도를 같이 갈아서 바나나 양배추 주스로 한번 드셔보세요. 당뇨가 지나치게 심한 분들이 아닌 이상 바나나와 양배추를 잘 갈아서 드시면 훌륭한 영양 주스이면서 해독 주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좀 먹고 싶어요, 저렴하게 이 과일과 채소에 좋은 식사를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에게는 좀 비싼 과일도 있기 때문에 바나나와 양배추를 활용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것도 비싸요 하는 분들에겐 제가 꼭 질문하고 싶은데요,
요즘 프랜차이즈 커피도 5,000원, 6,000원 하잖아요. 네, 커피값 한두 잔이면 아침 식사 일주일 분량의 보약 같은 영양 해독 주스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는 그냥 뭐 풀떼기 이런 게 아니고요. 500가지, 1000가지 아주 중요한 영양소들이 많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10,000원만 투자를 해보세요.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과일 장을 보는데요. 바나나, 방울토마토 2박스 10,000원, 천도복숭아 8개 10,000원, 망고 4개 10,000원, 30,000원어치 장을 보고 아침에 배부르게 일주일 정도 과일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조금 투자하시면 30,000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영양소가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서 염증도 해결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보약 같은 식사니까요. 이 정도는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빵하고 면 종류의 음식 사실 굉장히 맛있어서 피하기가 어렵죠.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저도 빵을 막 하나 가지고 양이 안 차서 2-3개씩 먹고 일주일에 또 금세 3kg, 4kg가 찌기도 하고 또 면 종류도 라면도 야식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접하기가 쉽고 맛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끊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는데요. 바로 빵과 면 종류에 있는 그 맛을 그대로 재현을 하면 됩니다. 빵이라 하면 달콤한 맛이 일단 있고요. 또 버터 같은 것을 넣어서 고소한 맛을 낸 2가지 맛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을 최대한 자연의 음식으로 재현을 하면 됩니다. 일단 달콤한 맛은 과일이 있죠. 과일을 충분히 먹고 빵을 드시는 겁니다. 고소한 맛은 견과류가 있죠. 아몬드나 호두, 자시나 피스타치오 이런 견과류를 좀 드시고 나서 빵을 먹는 겁니다. 달콤한 맛과 고소한 맛은 이미 자연이 가지고 있는 맛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본능이 그 맛에 끌리게 되는 건데요. 이것을 자연식으로 드시고 나면 일단 이 맛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빵의 맛을 음미할 때 빵이 생각보다 예전처럼 맛이 없네 라고 느껴지게 돼요. 저는 빵을 억지로 끊으라 이것보다 먼저 이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을 통해서 빵이 맛이 없다를 스스로 느끼게 하고 자연히 멀어지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약속이나 또 모임 때문에 또 빵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최대한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제 지인과 함께 커피나 디저트를 저도 먹을 때가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천천히 아메리카노에 빵을 먹을 때도 빵을 아주 천천히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혈당 상승에 문제가 오는 것들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을 때는 침 분비 양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침은 강력한 살균제, 강력한 항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에 의해서 빵에 있는 여러 성분들이 많이 해독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위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빵에 있는 좋지 않은 성분들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돼요. 또 천천히 먹으면 또 덜 먹게 되죠. 우리가 빨리 먹게 되면 많이 먹게 되잖아요. 천천히 소식하게 되는 빵은 급격하게 건강을 위협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는 천천히 소식하는 방법을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음식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몸에 좋은 기름이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 올리브 오일, 들기름 많이 알고 계신 기름도 있는데요. 바로 기버터라는 게 있어요. 기버터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과 수분을 제거하고 목초 먹은 소에서 뽑아낸 순수한 우유 지방만 있는 기름입니다. 이 기버터는 인도에서 오히려 항염작용,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까지 치유까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기버터의 좋은 점은 뭐냐면 고급 요리에 많이 사용이 돼요. 그 이유는 발연점이 256도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말은 뜨거운 기름 열에도 산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버터를 생선 반토막 정도를 기버터에 잘 구워서 충분히 이 식사로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버터에 있는 버터 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빵을 먹을 때의 그 버터의 고소한 맛 충분히 그 맛을 느끼면서 배가 부른 식사가 가능합니다. 생선 반토막 정도를 기버터 100g 정도 충분히 먹는
먹는 거죠. 구워서 또 느끼함이 있으니까 샐러드나 양배추 같은 것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드시면 평상시 이 빵에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려고 했었던 그런 고소한 맛, 버터의 맛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빵 중독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엄청난 빵 중독자였는데요. 지금은 빵이 그렇게 맛이 없다 정도로 느껴지기 때문에 있어도 조절이 충분히 되고 없어도 괜찮은 정도로 빵에서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드실 때는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